478번입니다. 자, 이 포물선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면, 자, Y꼴 AX와 두 점 PQ에서 만난다고 하네요. 이렇게 P점, Q점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선분 PQ에 바로 무엇이 중점이 원점이에요. 그러면 이 선분 PQ에 바로 이 길이를 이등분하는 이 중점을 M이라고 해볼까요? 그 좌표가 바로 원점 0,0이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이 직선의 기울기 A 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포물선이 평행 이동한 바로 식을 찾아봐야 되겠죠? X축으로 마이너스 3이니까 이 모든 X 자리에 X 플러스 3을 대입하고 Y 자리에는 Y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Y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것은 나중에 마이너스 2가 일어나면 바로 우변에서 상수한 게 취급되니까 Y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것은 바로 Y 자리에 Y-2를 대입하지 않아도 그대로 우변에서 이 2만 추가해줘도 된다고 했죠. 따라서 이 2차 함수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Y X 자리에 X 플러스 3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4배의 X 플러스 3에다가 바로 Y축으로 이만큼 이동한 일을 뭐 해주면 되겠다. 추가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정리해 보시면 2차는 X제곱이고요. 6X에 마이너스 4X니까 2X가 되겠습니다. 자, 상수항은 9와 마이너스 12죠. 마이너스 12에서 2를 더하면 마이너스 10이니까 그대로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 2차 함수 포물선과 이 직선이 만나는 이 교점의 좌표를 PQ라고 했을 때 그 중점이 원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PQ는 이 두 점, PQ는 중점에 대한 바로 중점 M에 대한 점대칭이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이차함수 포물선과 누구랑 이 y꼴 ax랑 연립을 하면 되겠죠. 그 연립을 했을 때 그 근이 바로 이 PQ의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연립을 해보시면 x제곱에 AX가 이항해서 마이너스 AX가 되니까 2 마이너스 AX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 꼴 0인데 이 두 건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P점의 X좌표를 알파로 두면 Q점의 X좌표를 베타로 둘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뭐 y좌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잡아준다면 2차 함수에 대입하는 것보다는 직선에 대입해서 y좌표를 a알파 또는 베타의 y좌표는 a 베타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서는 y좌표까지는 필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점의 x좌표가 바로 원점의 바로 x좌표인 0이니까 바로 이 알파와 베타는 서로 원점에 대한 대칭이잖아요. 따라서 자, 알파와 베타는 부호 반대가 되겠죠. 원점은 x좌표도 부호 반대, y좌표도 부호 반대를 해주니까. 따라서 이 베타를 무엇으로 두어도 되겠다. 마이너스 알파로 두어서 그러면 이 y좌표는 마이너스 a 알파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베타의 이 좌표를 마이너스 알파로 고쳐도 된다는 것입니다. 중점이니까. 따라서 두 거의 합이 얼마다?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두 거의 합이 0이니까
x제곱의 개수분의 x개수의 부반대니까 바로 a-2로 바꿔주면 되겠죠. 따라서 a 값이 2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차 함수와 직선과의 위치 관계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해주면 된다? 연립했을 때 그 새로운 방정식의 두 근은 바로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479번입니다. 자, 원 오가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에요. 자, 그러면 이 원이라고 할까요? 이 원의 중심이 0,1이네요. 0,1이고 반지름은 1인 원입니다. 자, 이 원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원을 O-라고 하자. 아, 그러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자, X축, Y축으로 각각 마이너스 1이니까 왼쪽으로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이 원을 O라고 하고 이 원을 O-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중심이 지금 얼마죠? 0,1이고 반지름 또한 1입니다.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은 자, 각각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이 X좌표와 Y좌표에 추가시켜주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리고 반지름은 동일하게 1이 되는 것입니다. X축으로 마이너스 2니까 중심의 X좌표에 마이너스 1을 추가해주고 Y축으로도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중심의 Y좌표에도 마이너스 1을 추가해주면 각각 더해주면 마이너스 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 원O와 원O-의 그 거점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A와 B라고 했잖아요. A와 B. 자, 그럴 때 점 6,2를 직선 AB에 대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라. 자, 자, 직선을 더 연장 한번 해볼까요? 직선을 더 연장했을 때, 자, 여기에 지금 뭐가 있다? 예를 들어서 6,2가 있다면, 자,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맞나요? 대칭 이동한 이 점의 좌표를 구해달라는 거잖아요. 바로 선대칭이죠. 그죠? 선대칭.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뭘부터 먼저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이 직선부터 알아내야 되겠죠. 이 직선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럼 공통현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한다? 두 원을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원 O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항상 자, 이 우리가 공통변의 방정식을 구할 때 원을 적고 또 원을 적잖아요. 그죠? 원을 적고 빼어서 이꼴 0으로 만들죠. 이때 원을 적을 때는 바로 항상 기본적으로 나왔는 이 원의 방정식의 우변을 뭐로 만드는 상태 0으로 만든 상태의 바로 일반형의 원의 방정식을 적어줘야 되죠. 따라서 이 1이 이항한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맞습니까? 이 원에다가 이제 평행 이동한 원을 한번 적어봅시다. 평행 이동한 원은 중심이 얼마 되고 마이너스 1,0이고 반지름이 1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에 y제곱은 반지름 1이니까 그 1이 이항하여 마이너스 1로 나타내면 되는 거죠. 자, 이 식 자체를 뭐한다? 전체를 빼어서 는형으로 만들면 그게 바로 이 공통현의 방정식, 즉 AB 거점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를 각각 전개해야 되는데, 자,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x제곱, y제곱,
y제곱은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상수 마이너스 1과 여기에 상수 마이너스 1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 남는 것은 여기에 자 x제곱 y제곱 다 사라졌으니까 2y 플러스 1만 남을 것이고 자 여기에는 바로 2x 플러스 1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또다시 플러스 1 플러스 1이 또 없어지세요. 그러면 2x 마이너스 2y 이꼴 0이 되어서 오 결론적으로 y 꼴 맞나요? 바로 y 꼴 x가 되는 것입니까? y 꼴 x가 아니죠. 자,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 2x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되어서 자, 선생님이 요 위치를 좀 잘못 적었죠. 자, 다시 x는 바로 마이너스 2x가 되고 y가 마이너스 2와 이꼴 0이 되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버리면 x 플러스 y 이꼴 0이 되니까 따라서 이 공통현의 방정식이 바로 뭐가 된다? y 이꼴 마이너스 x가 되어 버리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6,2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y 꼴 마이너스 x 대칭하라는 뜻이죠. 마이너스 x 대칭은 y 꼴 마이너스 x 대칭은 xy 좌표의 자리를 바꾼 게 y 꼴 x 대칭인데 y 꼴 마이너스 x는 각각 부호까지도 바꾸어 준다는 거. 맞죠? 따라서 이 A가 바로 X좌표인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Y좌표인 마이너스 6이 되어서 자, 두 수를 더하면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간단한 Y꼴 마이너스 X였잖아요. 그죠? Y꼴 마이너스 X 대칭인데 우리가 이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내는 거 원에서 원을 빼면 된다는 거. 근데 조심할 것은 자, 이 하나를 원의 방정식을 적어줄 때 이렇게 좌변만 적어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변을 0으로 만들었을 때의 좌변을 적어줘야 되니까 이 1이 이항한다는 거. 맞죠? 그것까지 정확하게 적어주면 이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80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제1사분면의 점 A가 있는데요. 이 A와 Y축에 점 B가 있습니다. 그런데 AB의 길이와 AO의 길이가 2루트 5인 이 OAB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OA의 길이가 2루트 5가 되고요. AB의 길이도 바로 2루트 5가 되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죠. 자, 이등변 삼각형이면 여러분들 두 변이 같으니까 이 밑각 OBA와 AOB의 이 밑각도 같다는 거 맞나요? 그리고 점 A를 이 점 A를 Y꼴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점 C라고 하면 이 점 C가 바로 직선 Y꼴 2X 위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 점 A를 Y꼴 X 대칭한 점 C와의 관계는 바로 두 점이 서로 X좌표, Y좌표를 자리를 바꾸어 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 Y꼴 X 대칭이니까 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면서 수직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각이 2등분 되겠죠. 자, 그럴 때 이 선분 AB가 두 직선 y꼴 x와 y꼴 2x와 만나는 이 각각의 점들을 DE라고 할 때, 자, 삼각형 ODE의 외접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외접원의 둘레를 구하려면 외접원의 무엇만 알면 되겠다? 반지름만 알면 되겠죠. 반지름만 알면 둘레의 길이는 지름 파이가 되니까, 그죠? 지름 파이가 되니까 자, 2파이 R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ODE 삼각형을 봤을 때 항상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어볼 때는 항상 물어보는 거에 바로 초점을 줘야 돼요.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먼저 관찰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삼각형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수직이라면 얘는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죠? 직각삼각형의 바로 외접어는 바로 외심이 빗변의 중점에 존재하니까 그죠? 이 바로 OD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로 말하면 지름이니까 바로 이 각이 직각이라면 이 K라는 것은 바로 OD의 길이가 된다는 거죠. 지름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얘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직각이 되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직각이 아니라면 고1 수학에서는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즉, 직각이 아니라면 우리가 2학년 때 배우는 대수에서 사인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풀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고1 문제라서 사실 직각이 아니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각이라고 한번 의심을 해보는 거죠. 자, 이런 패턴의 문제가 모의고사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1 입장에서는 이런 형태의 바로 각 OED가 직각이 되어야지만 자, 풀 수 있다. 꼭 생각하면서 조금 의심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아시겠나요? 물론 직각이 아닐 때는 고2 때 사인 법칙을 배워서 풀 수도 있지만 지금은 한번 의심을 해본다. 자, 즉 얘가 만약에 직각이라면 OD가 바로 이 삼각형의 바로 외접원의 지름이 되니까 OD의 길이만 구하면 K는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의심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면 좀 더 편하게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는 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과 y꼴 x라는 대칭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OA 직선 여기서 걷는 이 OA 직선이 바로 y꼴 2x와 y꼴 x 대칭이라는 것입니다. 자, A점을 Y꼴 X에 대하여 대칭을 하니까 점시에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Y꼴 2X라는 직선을 Y꼴 X에 대한 대칭한 거죠. 그죠? 그러면 대칭한 이 직선을 한번 구해보면 자, XY 자리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X는 2Y가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정리를 하면 Y 꼴 2분의 1X가 됩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이 Y 꼴 2분의 1X요. 여러분들, 개념 시간에도 선생님이 많이 이야기했겠지만, 자, 직선을 y 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요, 그 기울기는 바로 무슨 관계가 된다? 바로 역수 관계가 됩니다. 자, 직선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만들 수도 있지만 맞죠? XY 자리 만들어서 Y꼴로 정리해도 되지만 직선을 Y꼴 X 대칭하면 그 기울기는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라는 거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A에서 X축으로 수순을 내려보면 기울기가 2분의 1이므로 자, 이 밑변과 높이의 비가 얼마가 돼야 된다? 2대 1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니까 2대 1대 루트 5가 되겠죠. 즉 OA의 비가 루트 5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루트 5인데 실제 길이가 2 루트 5니까 몇 배가 되는 개념이다? 두 배가 되는 개념이니까 바로 이 밑변의 길이는 4가 되고
높이는 2가 되어서 A 좌표가 바로 4,2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C 좌표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2,4가 돼야 되죠. y 꼴 x 대칭이니까. 2,4를 실질적으로 y 꼴 2x에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A의 좌표를 찾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OAB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입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이면 선생님이 항상 하라고 했는 행동이 있죠. 바로 꼭지각에서 밑변에 내리면 어떻게 된다? 수직 이등분이 된다. 맞습니까? 항상 이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중점, 바로 이 점이 OB의 중점인데 이 점의 좌표가 0, A의 y좌표가 똑같겠죠. 따라서 B의 좌표는 0,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AB의 이 직선의 기울기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동일하게 여기가 수직이니까 4분의 2가 되니까 2분의 1인데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있으니까 이 AB의 기울기는 바로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y꼴 x가 y꼴 미안합니다. 2x하고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말이 되니까 이 AB 직선과 OC 직선, 즉 y꼴 2x는 바로 무슨 관계다? 수직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바로 수직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수직을 찾았기 때문에 삼각형 ODE의 바로 이 삼각형의 바로 반지름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이 OD의 길이가 지름이 된다고 했죠. 따라서 이 D의 좌표만 찾아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AB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Y꼴 X와의 교점이 D니까 어떻게 AB의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와 y절편이 점비니까 바로 4가 되죠. 즉, 이 직선과 누구랑 바로 이 y꼴 x와의 교점이 점지가 되니까 y꼴 x와 뭘 해주면 되겠다? 연립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양변에 두 배를 쳐버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 바로 2x가 되어서 3x가 8이니까 x는 얼마가 되겠다? 3분의 8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D의 x좌표가 바로 무엇이 되니까 D의 x좌표가 3분의 8이 되니까 y좌표도 얼마가 된다? y꼴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3분의 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 OD의 길이가 바로 지름이 되니까 바로 원점과 D와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인데 자, 3분의 8, 3분의 8이 바로 D의 좌표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또다시 수순에 발을 내리면 얘가 몇 도가 되니까 이 자체가 45도가 되니까 1대 1대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므로 OD의 길이는 바로 3분의 8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얘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지름 K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K 값이 3분의 8 루트 2가 되니까 9K 제곱은 9배의 K 제곱을 하면 되니까 9분의 8의 제곱이 64가 되고 루트 2의 제곱이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128이 바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이 AB 직선하고 Y꼴 X하고의 교점이 D니까 OD가 지름이 되어서 D의 좌표를 바로 어떻게 구했죠? A 좌표와 B 좌표를 아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y 이퀄 x와 연립하니까 바로 3분의 8, 3분의 8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D의 좌표를 구해서 해석기하로 그대로 바로 지름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수업 시간에 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이렇게 해석 기하로 풀 수도 있지만 논증 기하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논증 기하로 처리하면 여러분들이 더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여기서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각이 바로 직각이라는 게 여러분들 찾는 게 중요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OD가 바로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내가 구하는 바로 K 값이라고 했습니다. OD가 K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이 OD를 구하기 위해서 이 OA가 지금 루트 5가 되고요. 루트 5가 되고 이 지금 y 꼴 x 위에 있는 이 점과 a까지의 바로 길이도 찾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얘가 2,4고 얘가 4,2니까 여기에서 또 우리가 수선의 발을 요 선까지 내려본다면 요 선까지 내려본다면 이 또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45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밑변까지 길이는 x좌표의 차가 2와 4이니까 바로 2가 되어서 1대 1대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AC의 길이가 바로 얼마가 됐다? 2 루트 2가 되겠네요. 얘가 2고 2니까 2 루트 2가 되니까 이 바로 점과 A까지의 길이는 루트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수직이잖아요. 그죠? 여기를 잠시 H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 OA의 길이가 2루트, OA의 길이가 얼마였죠? 2루트 5였죠. 2루트 5. 2루트 5와 루트 2 관계에 의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OH 길이가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루트 빗변의 제곱인 2루트 5의 제곱인 얼마? 20에서 자 밑변 루트 2의 제곱인 2를 빼버리면 루트 2가 되어서 루트 18이 되어서 바로 OH 길이가 3루트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이 OD의 길이가 바로 K가 되는데요. 그죠? K의 길이가 OD인데 이 OD는 OH는 바로 3루트 2에서 3루트 2에서 바로 요 DH 길이를 빼주면 되겠죠. 이 DH만 길이만 빼준다면 K 값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DH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이 DH 길이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 이 큰 삼각형이 지금 직각삼각형이 되잖아요. 직각이라서, 자, 이 OH 길이는 바로 얼마라고? 3루트 2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요 길이만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데 신경을 써보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삼각형, 지금 OHA의 삼각형을 조금 따로 떼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OHA가 여기가 O고 여기가 H고 여기가 A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AD 선이 여기서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 D가 지나가고 있죠. 그죠? 여기가 바로 D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길이를 우리가 다 구했으니까 OA는 2 루트 5가 되고요. 이 AH는 루트 2가 되면 자, 여기는 얼마가 되죠? OH는 3 루트 2가 되는 걸 알았죠. 그러면 자, 여기가 직각이니까 자, 이 전체 각을 본다면 이 전체 각과 요 각을 따로따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각은 우리가 점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한번 보세요. 밑변과 높이를 본다면 3 루트 2의 루트 2가 되겠죠. 즉 탄젠트 값이잖아요. 그죠? 이 점에 대한 바로 각이 바로 3 루트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가 점이라면 여기가 사실 직각이 아니잖아요. 그죠? 직각이 아니라서 여기를 점이라고 말 못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쪽으로 가려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논전기하로 생각할 때, 자,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먼저 설명했는데, 요 삼각형보다는 지금 우리가 지금 DH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가 수직이니까 여기도 수직이 된다는 거 맞죠? 그죠? 여기가 수직이니까 따라서 요 CEA의 삼각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따라서 자, 이 삼각형을 이용하는 것보다 CEA 삼각형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자, 지금 천천히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C고 여기가 E고 여기가 A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수직입니다. 여기가 수직인데 자, 이쪽에서 지금 HD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죠. 이렇게 HD가 수직으로 이렇게 여기서 바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가 D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게 만약에 이 각이 점이고 여기가 x라면 바로 이 각이 바로 x가 되어서 이 큰 삼각형과 작은 직각삼각형은 서로 닮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길이가 전체가 2 루트 2였잖아요. 2 루트 2 맞죠? 이 길이가 전체가 2 루트 2고 요 길이가 2 루트 2잖아요. 그죠? 루트 2. 그리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떻습니까? 똑같이 바로 2등분 했으니까 이 길이 자체가 바로 루트 2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 삼각형을 가지고 본다면 요 삼각형 요점이 여기에 빨간 점이 요런 각이 돼요. 요 각과 같겠죠. 그죠? 그리고 이 각도 같은 각이라고 했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잠깐만.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림이 너무 복잡해서 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여기 한번 좀 지워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직각은 알아냈고요. 그죠? 알아냈고. 자, 이 각과 이 각이 같은 것도 알겠죠? 각을 2등분하는 선이 바로 y 꼴 x가 되겠죠. 대칭이니까. 근데 자, 여기도 직각입니다. 맞죠? 직각이고.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이고 점이면 여기가 x라고 한번 표시해 봐요. 그럼 여기가 바로 2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작은 직각삼, 요것도 하나의 직각삼각형이 돼버리니까 여기도 뭐가 되겠습니까? x가 되겠죠. 그러면 요 그림은 지금 여기 없지만 요게 x가 돼버리면 얘와 요 작은 삼각형에서 요 각이 바로 막곡제각이 되어서 여기도 x가 되겠죠. 그게 바로 2x가 되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러면서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가 직각이 되고 따라서 직각과 x니까 이 점이 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점점하고 이 각하고의 이 각하고 이 각하고 이 각 세 각이 모두 다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점에 대한 밑변과 높이 비를 한번 보세요. 밑변과 높이 비가 바로 3 루트 2 대 루트 2가 되는 거죠. 요 삼각형에서. 따라서 3대 1이 되는 것입니다. 3대 1. 그럼,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한 밑변과 높이 비니까 이 점에 대한 밑변과 높이비가 3대 1이 돼야 되죠. 즉 3대 1이 돼야 되는데 그게 루트 2 대 바로 DH가 되는 거죠. 따라서 DH는 3DH가 바로 루트 2니까 3분의 루트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각이 같으니까 바로 직각이라서 x로 표현하면 점과 x는 90도. 따라서 ODE에서 여기가 직각이니까 점이니까 x.
x면 막꼭지가. 따라서 이 작은 삼각형 여기에서도 직각이면 x고 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요 OHA 이 삼각형에서 이 점에 대한 탄젠트 값이죠. 자, 밑변이 3루트 2일 때 높이가 루트 2이므로 3대 1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작은 삼각형에서도 이 밑변과 이 점에 대한 밑변과 높이의 비가 3대 1이 되므로 DH가 바로 얼마라고? 3분의 루트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3분의 얘는 9루트 2가 되어서 8루트 2라는 것을 동일하게 이렇게 찾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림이 조금 복잡해서 선생님도 약간 헷갈렸는데 요 각이 같아서 이렇게 논전기하로도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뭐 짧게 이렇게 D의 좌표를 바로 구해서 처리하면 빠르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논전기하로도 풀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아시겠죠? 481번입니다. 자, 당구공은 회전이 없는 경우 당구대의 벽면에서 입사각의 크기와 반사각의 크기가 같게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말이 여러분들 그냥 당구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빛의 바로 성질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여기 있는 노란공에서 빛을 쏘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당구공일지라는 바로 모습이 될 것인데, 자, 이렇게 입사각과 반사각이란 말이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어떤 빛이 이 면과 부딪혔을 때 다시 반사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입사각, 반사각이란 여기 만나는 점에서 이 직선과 CD와 바로 수직인 직선을 그어보세요. 이것을 사실 법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때 입사각이 무엇이냐면 이 법선과 빛이 이루는 각, 이 각을 바로 입사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반사각은 바로 무엇이 된다? 이 각을 반사각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이 각을 입사각, 이 각을 반사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각도 당연히 같겠죠, 그죠? 왜냐하면 법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수직이니까 바로 이 두 개의 각이 같으면 나머지 두 개의 각도 같아야 되겠죠. 근데 사실 바로 이 법선과 빛이 이루는 각, 이 각을 바로 입사각, 그리고 이 각을 반사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럴 때, 자, 이런 270, 150인 직사각형 모형의 당구대에서 이 노란 공이 바로 이 A점이라고 했을 때, 자, 이 점에서 이렇게 어떻게 간다? 바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벽면을 한 번, 두 번, 세 번 부딪히고, 이 빨간 공을 바로 부딪히게 한다, 맞춘다, 이런 말이겠죠. 그때 이 노란 공이 바로 움직인 바로 거리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시험에, 내신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자, 사실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점과 점의 바로 최소 거리 구하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거와 유사한 문제인데, 자, 이 자체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직사각형 ABCD가 여기에 지금 ABCD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점이 바로 뭐다? 원래의 바로 무슨 공? 노란 공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지금 무슨 공이 있다? 노란 공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빨간 공은 지금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자, 벽면은
한 번 부딪혔고, 두 번 부딪혔고, 세 번이 되니까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로는 270, 세로는 150이고, 자, 30만큼 떨어져 있고, 90만큼 위에 가 있잖아요. 그죠? 이 노란 공에서의 이 네 개의 바로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점이 있고 두 점이 있고 어떤 X축 위를 움직일 때의 바로 최소 길이 구한 문제에서 자, 두 점 중 한 점을 대칭 이동하여서 바로 나중에는 바로 직선거리로 구하는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최소값 구할 때. 그거와 동일한 방법입니다. 이 바로 당구대를요. 이 형태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빨간 선은 요까지 길이를 생각하면 되니까 나머지 이 세 개의 선을 바로 위에 그림으로 바로 대칭을 시킵니다. 그럼 파란 선이 이렇게 대칭이 될 것이고 대칭이 되니까 요 길이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연두색과 회색을 동시에 대칭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 빨간 거와 파란 선의 선을 바로 길이는 이렇게 여기는 꺾여져 있지만 이렇게 못으로 직선거리로 여기까지가 바로 빨간색과 파란색의 길이의 합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남았는 연두색과 회색의 길이를 구할 때도 이번에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이쪽에 어디에 BC를 기준으로 대칭을 시키는 거죠. 그럼 A가 여기 오고 D가 여기 오니까 이 연두색과 회색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연두색까지 길이 여기서 이까지가 바로 빨간색, 파란색, 연두색까지의 길이가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회색의 길이를 우리가 직선거리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다시 AB를 기준으로 대칭을 하면 이 회색이 이쪽으로 오겠죠. 맞죠? 따라서 이 길이 바로 A에서 A가 아니라 여기 E죠. E에서 F까지의 길이를 모두 더한 것이 이 네 개의 선분의 길이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대칭이 되니까 바로 사실 이 파란 선과 이 파란 선이 같으면서 그죠? 대칭을 시켰으니까 여기 수직이 되잖아요. 그죠? 공통이고 따라서 삼각형이 합동이 되니까 이 파란 선과 이 파란 선이 길이가 같으므로 이렇게 직선거리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바로 우리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생각할 때, 자, 당구대의 가로가 270이잖아요. 270인데, 요 길이에서 여기가 30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270에서 30을 뺀 얼마가 되겠다? 바로 240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 길이를 더해줘야 되겠죠. 이 길이는 바로 이 길이 여기서 표현되어 있지만, 자, 이 길이와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길이를 가만히 보면 여기 연두색, 회색 요 형태잖아요. 요 형태에서 바로 회색점까지의 길이, 요 길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대칭했으니까 이 길이가 되겠죠. 그게 바로 여기서 요까지의 길이가 되겠죠. 요 길이. 요 길이가 바로 얼마입니까? 120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에 120을 추가해주면 이 전체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바로 36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 자, 이 세로의 길이도 찾아봐야 되겠죠. 여기가 수직이므로. 자, 세로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자, 요 하나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길이는 이 길이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원래 150인데 노란 공이 자, 얼마만큼? 90만큼 떨어져 있죠. 그럼 이 길이와 같잖아요. 그죠?
이 길이는 150에서 90을 뺀 얼마가 되겠다? 60이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길이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바로 이 당구대의 세로와 똑같죠. 따라서 150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 남은 요 부분은요. 회색이 접혔잖아요. 회색하고 요 AB하고의 길이니까 바로 요 길이가 되겠죠. 60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60과 150과 60을 더하면 270, 요 전체의 길이가 27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밑변이 360이고 높이가 270일 때의 바로 빗변 길이의 길이를 구하면 되니까 사실 이 내가 구하는 길이는 루트 360의 제곱 더하기 270의 제곱의 합과 같은 거죠. 자,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제곱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B를 한번 보세요. 자, 9로 약분하면 얼마, 90으로 약분하면 되죠. 90으로 약분하면 얘가 4가 되고 얘가 3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 삼각형은 3대 4의 비가 되니까 이 빗변의 비리는 얼마가 돼야 된다? 바로 5가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3대 4대 5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4가 360이 된다는 말은 90배니까 바로 5도 몇 배를 해주면 된다? 90배를 해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450cm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진짜로 360을 제곱하고 270을 제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바로 비를 이용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는 항상 두 변의 길이의 비만 알면 나머지 한 변의 비도 아니까 거기에 바로 비를 찾아서 여러분들 다시 역과점으로 얼마를 곱해주면 되겠죠. 아시겠죠? 482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 평면 위의 점 Pn을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자, Pn의 x좌표와 y좌표가 양수이면서 x좌표가 클 때는 y 꼴 x 대칭을 하고 그게 바로 다음 점이 된다는 거죠. 자, 문제가 길어서 대충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봤으니까. 자, 두 좌표의 곱이 양수면서 이번엔 y좌표가 크다면 x축 대칭을 하고요. 그리고 두 좌표를 곱했더니 음수이면 y축 대칭을 하라고 합니다. 이럴 때 P1의 좌표가 얼마일 때? 3,2일 때, 자, 다음 값을 구하라. 즉, P50을 구하란 말이죠. P50의 좌표를 구해서 x좌표를 10배하고 y좌표를 대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규칙성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P1이 지금 얼마죠? 3,2입니다. 그러면 다음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뭘 해봐야 됩니까? X좌표와 Y좌표를 곱해봐야 되는 거죠. 자, 곱하니까 뭐죠? 3 곱하기 2는 6입니다. 6이면 양수가 되는데, 자, X좌표가 Y좌표보다 더 크죠? 바로 가에 해당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올 때는 바로 가의 조건을 이용하면 되니까 어떻게 하라? y 꼴 x 대칭을 하라고 했죠. 따라서 y 꼴 x 대칭을 하면 x좌표, y좌표를 자리 바꾸어 주면 되니까 2,3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다음은 P3를 구하기 위해서 또다시 P2를 두 수를 곱해보니까 6이잖아요. 6이면 가 아니면 나죠. 두 수를 좌표를 곱해서 양수니까. 근데 이번에는 Y좌표가 더 크죠. Y좌표가 더 크니까 이번에는 나 조건을 이용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X축 대칭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X축 대칭하면 누구를 부호 바꾼다? Y좌표를 부호 바꾸어 주니까 2,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P4로 가면 되겠네요. P4는 자, P3의 X좌표, Y좌표를 모두 곱하니까 마이너스 6이라서 음수네요. 음수면 Y축 대칭을 하라고 했으니까 X좌표의 부호를 바꾸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즉, P3에서 P4로 올 때는 다의 조건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P5를 구해보면요. 어떻게 되나요? 두 좌표를 곱해보면 6이라서 양수가 되는데, 자, X좌표가 더 크네요. 더 크니까 바로 Y 꼴 X 대칭을 하면 자리만 바꾸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된다. 즉, P4에서 P5로 올 때 다시 한번 가의 조건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P6를 구해보면 두 수를 곱해보면 양수죠. 양수면 자, 가나 조건인데 Y좌표가 더 크니까 바로 X축 대칭하면 Y 부호만 바꾸어주면 된다. 바로 P5에서 P6로 올 때는 다시 한번 나 조건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P7요. P7은 두 수를 곱해보니까 음수니까 바로 Y축 대칭을 했죠. X좌표를 바꾸어 주니까 3,2가 된다. 즉, P6에서 P7으로 올 때는 또다시 다 조건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바로 P1의 좌표와 P7의 좌표가 같아졌죠. 자, 이렇게 같아졌기 때문에 P8은 다시 무엇이 되겠다? 바로 P2가 되겠죠. 그러므로 P1의 좌표와 P7의 좌표 또 P8은 P2와 같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된다? 좌표가 똑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나요? 맞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좌표가 같겠죠. 그러면 P13은 또다시 P1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이 조건에 의하여 이 좌표의 바로 주기가 얼마씩 변해서 주기가 6이 되어서 6만큼 떨어질 때마다 좌표가 똑같은 좌표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체크하면 될까요? 우리가 X50과 Y50을 구한다는 말은 바로 P50을 구한다는 것과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이 50은 이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주기 혹은 주기의 배수를 바로 이 숫자에서 빼거나 더해줘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50에 가장 가까운 6의 배수는 48이 되죠. 왜냐하면 6 곱하기 8에다가 2를 더하면 되니까 바로 이 주기 6이 8번 일어나면서 바로 2번 더 가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누구와 좌표가 똑같아야 된다. P2와 같아야 된다. 이 때문에 P2와 좌표가 같아 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P2의 좌표가 2,3이니까 P50의 좌표도 2,3이 되어서 X50이 2가 되고 Y50이 바로 Y좌표 3이 되니까 20 플러스 3 바로 23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규칙성을 찾아보니까 주기가 6인 바로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